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모델 S, X의 국내에서 가치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기존까지는 괜찮지만 비싼 전기차 이 정도로 인식을 했죠. 이게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고급차 1억 초반에 그것과는 약간 다르고 브랜드에서 역사가 짧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돈 주고 살 필요 있어? 라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꾸준하게 타던 사람들도 있고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시점에 180도 급변합니다. 지금 모델 S, X를 못 가져서 안달이죠. 그걸 증명하는 게 이미 중고 시장에서는 주행거리 굉장히 길거나 사고차 정도를 제외하면 다 사라졌습니다. 참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1년, 2년 탄 차들이 신차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고 많은 분들이 정리하시기도 하고 엄밀하게 보면 이제 중고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그 중고 상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그러면서 괜찮은 건 다 없어지고 신차로 계약하면 최소 몇 달 이상 조금 걸린다라고 하면 6개월 이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기도 많다. 단언컨대 지금 부자 남자들의 가장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바로 모델 X, X에 FSD가 추가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차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르긴 해요. 역사가 짧은 차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깎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이게 달라진 거죠. 자동차 유튜버들조차도 열심히 까고 안 타던 그들이 다시 이 차를 사면서 승차감은 별론데 그래도 FSD 기술은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샀다라는 변명 같은 변명을 합니다. 그럼 이 차의 승차감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일반적인 E클래스나 BMW의 시리즈나 이런 것과 단순 비교하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요건 오토탑 NL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는 형태로 해서 영상을 찍는 유튜버 아시죠? 400만 구독자에. 근데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바로 최신형 26년식 모델 S 플레드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역시나 반응은 상당하죠. 옆에 왼쪽에 보시면 100에서 200까지가 4.15초입니다. 극단적으로 밟으면 3초 후반까지도 나온대요. 제로 100이 여기에서는 2.89, 2.6 요 정도 나오지만 일단 상으로는 2.2, 2.1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로 200까지의 가속 시간이 불과 6초 후반에서 7초 극초반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냐라는 것이죠. 이건 패스티스트 랩.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비슷한 급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람보르기니 우라칸 얼마죠? 8.3초. 그 주변에도 대단한 차들이 많이 있죠. 페라리의 488이나 911에서도 일반 모델 말고 GT2나 터보, 그다음 맥라렌의 675. 우리가 얼추 들으면 아는 슈퍼카들 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차가 제로 200까지가 8초대 초반입니다. 즉 모델 S 플레드보다 굉장히 느린 차들이죠. 굉장히 느린 차들이에요. 이 정도에서 2초라고 거의 1초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차이가 크죠. 그러면 좀 더 비슷한 급이 뭘까요?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 페라리 488 중에서도 상급, 그 다음에 맥라렌 720, 그 위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차들이죠. 이론의 일반 차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저기 위에 보면 밑에랑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1000cc급 전후의 리터급 바이크들. 그 정도가 7.4초, 7.3초 정도가 나옵니다. 제로 200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정도의 제로 200 가속 성능은 가능한 차가 사실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양산된 평범한 차에서는 이 차 말고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전기차 중에서 이제 슈퍼카급을 주장하는 소수의 차량들이 있지만 그 차량들의 가격도 8억대, 9억대, 최소 10억대 이상이라서 그것도 다른 세상이고 결국 이 정도의 차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차들이 넘어서는 차들을 보십시오. 페라리, 맥라렌, 그다음 저기 두 바퀴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좀 느린 차들이 포르쉐나 페라리, 맥라렌,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특징은 뭐죠? 대부분이 정말 자동차의 성능을 위해서 최적화된 슈퍼카들이죠. 즉 이런 차들의 대부분은 문짝이 2개, 트렁크 말할 것도 없죠. 골프백 실을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는 것 중에서 골프백 실을 수 있는 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테슬라 모델 S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가속 성능으로는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게 아니고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한계라고 해도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 테슬라 모델 S만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가격이 FSD까지 집어넣어도 1억 5천 6천 밖에 안 합니다. 자, 1억 5천 6천 정도에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브레이크에 대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그거야 뭐 미국에서도 사실 트랙 패키지를 많이 넣진 않는데요. 걔들조차도 사실 저기 댓글을 읽어보면 트랙을 달리는 사람이 얼마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극한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 차의 성격을 한번 보시면 가속 성능은 우리가 지금 눈에서 보는 가장 최상위급의 슈퍼카보다 더 빠릅니다. 제로 100이든 제로 200이든 근데 그 슈퍼카 최소 4억 5억 이상 하는 슈퍼카보다 더 빠른데 걔들은 골프백도 짐도 제대로 못 실어요. 마트에서 쇼핑은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좀 큰 거, 좀 쇼핑 많이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죠. 반면에 얘는 프렁크부터 시작해서 트렁크나 뒷자리나 굉장히 넉넉하게 공간이 충분한 4인승, 심지어 문짝 4개짜리예요. 놀랍게도 뒷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고 아이와 같이 쇼핑이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간으로서도 슈퍼카와 비교도 안 되는데 더 놀라운 건 유지비죠. 유지비는 이 차는 얼마죠? 거의 뭐 경차보다도 저렴한 수준의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비, 연료비 말고 유지비가 많이 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보증기간 뭐 연장해봤자 몇백이고 보증기간 연장까지 하면 거의 뭐 돈 더 들이지 않고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델 S와 모델 X 플레드, 특히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를 냉정하게 보면 슈퍼카보다 더 빠른 성능에 슈퍼카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넉넉한 공간에 심지어 슈퍼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뒷좌석이 존재하고 당연히 슈퍼카는 불가능한 카시트를 채우고 아이와 같이 4명이 타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프렁크가 있고 트렁크가 넉넉하게 있고 골프를 치러 갈 때는 골프백을 다 싣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 여유 있게 목적지까지 자동으로까지 달릴 수 있는데 심지어 유지 비용은 경차보다도 저렴한 즉 이 정도로 정의하면 이 정도의 차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기존에 역사가 없다, 직발만 빠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조롱을 했지만 이제 FSD가 적용이 되면서 이 자동차의 진정한 가치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걸 까질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이미 성능에서 슈퍼카를 다 넘었는데 대부분은 아니면 실용성이나 뭐 유지 비용이나 모든 영역에서 슈퍼카를 넘었는데 단지 부족한 건 역사. 네. 그 정도. 아니면 남들의 시선. 그 정도였는데 문제는 FSD가 적용되면서 이제 남들의 시선. 그 부러움까지도 그 어떤 슈퍼카보다 솔직히 강남 가면 람보르기니 페라리는 솔직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흔한 차예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튀려고 하면 요즘에는 무슨 차 사야 된다? FSD 적용되는 차를 사서 두 손 들고 자동으로 달리는 게 가장 남들의 시선을 많이 받겠죠. 아니면 사이버 트럭. 그래서 이 성능에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넘사벽입니다. 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주변에 있는 차들이 저기 위에 있는 차들이 일반 차들이 아니에요. 다 무슨 1000마력, 1200마력으로 뭐 엄청나게 성능을 튜닝한 그런 특별한 차들이고 그 밑에 있는 차들도 우리가 익히 아는 최소 5억, 6억 이상 줘야 되고 유지비는 말할 것도 없이 비싼 2명밖에 못하는 대부분의 차들이죠. 유일하게 문짝 4개에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뒷좌석에 카시트 실을 수 있고 유지비용은 경차보다 저렴한 차는 이 표 안에서 유일하게 모델 S 플레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랐다가 혹은 모른 척하다가 이제 FSD까지 적용돼 버리니까 차마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 그래서 야, 이게 소프트웨어 기술이 대단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FSD 기술이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은 역사를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카들이 그렇게 불편하고 돈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그 많은 비용을 냈는데 이제 더 이상 압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나와버리니까 그 역사를 모른 척하고 그냥 이걸 사야 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이 지나면 참 재미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찍은 건데 요즘에는 모델 S, 모델 X 플레드가 옆에 가면 주변에 보이면 뭘 하냐 하면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지 그것만 봐요. 네, 이게 과연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수동차인지 아니면 얘는
자동으로 달리고 있는 걸까? 그게 제일 궁금해서 옆에 가서 이렇게 지나갈 때 운전자가 운전하는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이 과도기를 넘어가고 있다. 드디어 이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자동으로 진짜 달리는 자동차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뭐랄까 자판을 원하는 거예요. 그 프라다 폰이 1세대가 나왔을 때 정말 놀랐죠. 근데 1세대가 성공하고 그때 가장 많은 의견이 뭐였나 하면 쿼티 자판, 키패드를 달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LG가 2세대의 프라다 폰을 내놓을 때 좌우로 이렇게 하면 쿼티, 키보드가 작게 달려있는 형태로 만들었죠. 마치 그런 과도기 시대를 지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야, 사람이 운전해야지. 야, 그 기술 완벽해? 라고 하고 있고, 대부분은 그렇겠죠. 하지만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세상이다, 삶에서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걸 경험하고 있고, 결국 미래는 어딜까요?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가 뭐 연비를 좋게 하고 그다음 핸들링이나 뭐 운전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은 편하고 싶어 해요. 결국 가장 빠르게 현실적인 비용을 내고 경험할 수 있는 테슬라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차들, 시간이 갈수록 더 원하겠죠. 그쪽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흐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1년, 2년, 3년 지나는 과도기에 너는 FSD가 되는 차, 너는 자동으로 달리는 차인지 아닌지가 사람들의 자동차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직은 이게 적용된 차가 뭐 1000대 수준으로 적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부자들이 지금 뭐 슈퍼카나 좋은 차 다 팔고 뭐 하고 있어요. 네, 테슬라 예약하고 테슬라 사고 그러고 있죠. 까면서도 적어도 내가 FSD 되는 차 가져 있어 우쭐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그 과도기에서 마치 아이폰에 저항하던 야, 키패드가 없는데 저거 불편해서 버튼이 없는데 어떻게 써? 물리 버튼이 있어야지라고 하고 있던 딱 2007년, 2008년 그때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흐름은 분명하죠. 대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